안녕하세요. BMT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 올려드릴 무료 채굴 순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박에 대한 여러분 말씀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네 가지로 먼저 이제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채굴 중인 유저 수. 이 유저 수는 이제 공식 사이트와 코인 마켓캡 지갑수와 그리고 오피셜 공지를 통해 공개된 유저 수를 토대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되는 화제성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블로그 조회수에 따른 이제 많이 올라오거나 그에 따른 조회수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비전에 대한 거는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 얼만큼 이제 희망적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효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상장 가능성과 채굴량 등 이제 말 그대로 시간 투자 대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채굴 컨셉 자체가 이제 많은 유저 수를 기반으로 이제 탄탄한 기반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생태계 및 가치를 만든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유저 수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7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제 맨 위에 있는 파이코인부터 코어 코인, 사토시 코인이 바뀐 이름이죠. 그리고 스타 네트워크, 더마르스, 그리고 비트원, 그리고 본덱스 오리진, 비트코인 레전드까지 이렇게 7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 유저수와 화제성, 이제 프로젝트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10점 만점을 준 파이코인이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뭐 다른 긴 말 필요 없이 일단 유저수는 가장 많은 무료 채굴 쪽에서는 유저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화제성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한 것도 워낙 이제 큰 꿈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점을 줬고요. 근데 효율적인 부분은 왜 5점을 줬냐면 일단 당장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유저들 간에 이제 합의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수인 5점을 줬고요. 그래서 3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코어 코인은 일단 유저 수는 많죠. 왜냐면 일단 출시된 지 얼마 안 비교적 신생 코인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유저 수가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화제성도 굉장히 높았는데 일단 이 이름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전에 대한 내용은 5점을 줬고요. 그리고 효율은 3점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까지만 채굴이 가능한 점으로 봤을 때 이제 효율성으로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3점을 줬고요. 스타 네트워크는 유저 수는 7로 줬고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유저 수인데 얼마 전에 260만 유저를 돌파했다고 공지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제 화제성도 5점, 프로젝트 비전도 5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 화면에 다뤄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런 이제 이 순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순위표에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채굴자분들 존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순위별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파이코인인데 명불허전 무료 채굴계의 가장 단단한 유저층과 유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개혁을 꿈꾸는 파이코인인데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이제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실제 음식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실물 경제를 만들고 있는 점이 첫 번째 특이점이죠. 일단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합의 가격이라고 하는 유저 간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고 이제 이 KYC 인증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저 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KYC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많은 유저들이 이 생태계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이 KYC 인증이 돼야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말 없이 일단 파이코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일단 코어 코인입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쏠려 있는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름이 변경된 이후에 그 네임드에 자부심을 가지던 이제 기존 유저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또 채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채굴에
무료채굴들에 비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가치가 좀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단 가치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말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어 코인도 굉장히 많이 많은데 많은 유저들이 참여할수록 그에 대한 언급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스타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분산 금융, 이제 디파이가 주된 기능으로 추가하고 있고, 그리고 P2U와 이제 지갑 결제 솔루션, 이제 대출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이제 연말에 거래소 상장 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장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코인처럼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이득 보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비해서 이 리브라 코인이 많이 나와서 풀린 물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채굴된 코인을 가장 빠르게 장외 거래로 현금화가 가능한 점을 따져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만 보면 이 디파이 자체가 최근 루나 사태로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유저들이 실질적인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이제 이전과 다르게 획기적인 상품을 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디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반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려면 아무래도 이전과 다르게 좀 획기적인 상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 스타 네트워크 재단 측에서도 인지를 100번 200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더 마르스 이제 코인인데, 이제 메타버스 화성의 적창급을 미리 준비한다는 컨셉이죠.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이다 보니 국내 유저가 많고 실질적인 개발 과정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메타버스 실시를 앞두고 이제 미리 유저를 확보해서 홍보 효과까지 이뤄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최근에 다양한 협업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최근에 NFT 이제 기능에만 치우친 탓에 그 무료 채굴로 얻은 노력 대비 가치가 얼마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궁금한 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프로젝트만 관련돼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도 채굴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원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 비트원 프로젝트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순위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워낙 좋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체 메인넷을 가진 국내 프로젝트고 2,300만 개뿐인 발행량으로 이제 기대되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P2U와 잭팟이 결합된 레이지 플랫폼이 22일,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게 오픈됨에 따라 이제 매월 30만 원 가치의 이제 USDT 테더를 직접 채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수익 실현할 때의 화제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출시 전 이제 지갑 사전 가입으로만 일주일 만에 90만 유저가 가입을 했다는 점을 봐도 굉장히 화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유저들한테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어떻게 될지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래도 이 레이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카지노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결합된 메타베가스가 이제 오픈 준비 중이고, 자체 덱스 거래소와 NFT 마켓플레이스도 보유 중이니까 이 비트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많은 점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원래 이 레이지 플랫폼 이전에 이 바이오 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P2E 게임이 있었는데, 이 백서가 대거 변경된 이후로 20억 개에서 2,300만 개로 이 토큰넘스가 변경됨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설명드리긴 좀 많이 길지만 일단 이렇게 간략해서 설명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덱스 오리진입니다. 일단 잡코리와 사라민과 같은 인력 중개 플랫폼으로 이제 포브스 선정 22년 기대되는 코인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죠.
채용 플랫폼 자체가 이제 국가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본덱스는 이를 넘어서 전 세계 인력 중개를 통일시키려는 약간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점수를 높여줬었고요. 일단 바이낸스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이제 프로젝트 자체만 보면 다른 무료체계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본덱스 오리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채굴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그 NFT 카드, 마블 모티브로 한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동종 플랫폼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많이 있고요. 채굴앱 내에서 계단 가치를 높게 보여주면서 현혹시킨 것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만한 가치를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유저 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기한 건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노블레스가 이제 코인 팔아먹듯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상장하자마자 좀 나락을 갔지만 아직 채굴된 물량이 풀린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을 때도 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재단을 보면서 대박은 아니더라도 채굴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유저 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나 또 이런 희망으로도 또 돌리게 돼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일단 코인 시장 자체에는 변화도 민감하고 과도기적 시기라서 이 광고비만 축내거나 이제 흐지부지 되는 코인이 많은데 체크해야 할 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무료 채굴에만 해당되고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변화된 내용들을 발빠르게 전달받기 위해선 이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디스코드나 트위터, 뭐 아니면 텔레그램과 같이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은 안 주면서 광고만 도배되는 이제 플랫폼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플 키는 데만 해도 광고가 뜨거나 아니면 채굴 버튼 누르는 데도 광고가 뜨고 아니면 뭐 어떠한 조작을 하는 데에도 광고가 뜬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를 보고 나서 그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료 채굴이라 해서 일단 미래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광고망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채굴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리고 좀 광고비만 축내고 없어지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슷한 UI라고 해서 다양한 무료 채굴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이 UI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찍어내다시피 만들어낸 코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백서 체크인데 이 백서마저도 글자 몇 단어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이 백서 내용에는 사실상 이제 전문적으로 요하는 이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만 담은 이제 소개 부분만 봐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냥 단지 단순하게 이제 수익만 내고 없어질 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폭넓은 시야를 또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유저 참여형이라 해서 몬스탁 그리고 크라토스, 더폴, 굿모닝과 같은 채굴 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크게 안 되더라도 이제 커뮤니티 중심이라 이제 유저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또 코인도 채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추천드리는 또 코인들이기도 하고요. 일단 1위라도 당장 내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게 코인판이라서 100% 신뢰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무료 채굴 자체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게 손에 꼽기 때문에 당장 수익 실현 가능한 것 외에는 너무 많은 채굴 앱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모두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채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본인 판단의 몫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제 7가지에 대한 무료 채굴 순위와 각각 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비트원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을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이 레이즈 플랫폼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베가스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가입으로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빔티였습니다.